네, 안녕하십니까. 머니차트의 김선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국내 시장 등락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FOMC 결과가 한국 시간으로 새벽 3시, 다가오는 새벽 3시 이후에 발표가 됩니다. 금리 발표가 있고요. 그리고 금리 발표 이후에 파월 의장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마 3시 반 이후나 되면은 한 4시쯤 되면은 어떤 얘기를 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고 또 새벽 또 4시에 일어나지 마시고요. 아침이 되면은 결과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에 따라 좀 시장이 눈치 보기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 같아요. 파월 의장이 지금 미국 중간선거 앞두고 있어서 아마도 바이든 쪽에서의 정치적 압박도 없잖아 있긴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지난번에 파월 의장이 조금 긍정적인 얘기를 할 것으로 예측을 했으나 완전 다른 얘기를 했거든요. 안 좋게 얘기했어요. 금리를 더 가파르게 올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바람에 시장에 충격을 줘서 사실 오늘 시장 대외적으로 파월 의장이 긍정적인 얘기를 할 것이다. 12월 같은 경우에 0.5 이상은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조금은 파월 의장의 그간의 행보를 보니 좀 의심을 하고 있는 그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오늘 다가올 새벽 3시 이후에 모든 시선이 쏠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늘 국내 시장도 사실 그렇다 할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네. 제발 조금은 긍정적인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얘기가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만약에 파월 의장이 좀 더 강한 어조로 금리 인상을 연말까지 추가로 12월 같은 경우에도 자이언트 스텝으로 진행한다고 막 뱉어버리면 시장 꺾여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단기적으로요. 조정이 나올 거고 한 조정 끝난 이후에 다시 한번 시장이 바닥을 확인하고 반등 주는 포인트를 찾아봐야 될 것이고요. 아니면은 빠르게 2,400포인트까지 회복을 할 수 있는 강한 시장이 내일 연출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니 오늘 시장이 이런 거니까요. 오늘은 그냥 차분하게 보셔야 되고요. 천천히 시장 얘기 해드렸고 종목 얘기도 하나씩 해드리도록 하죠. 자, 종목들이 괜찮게 좀 움직여주고 있어요. AS를 좀 하나씩 해드릴게요. 그래서 중요한 종목들만 해가지고요. 추려가지고 AS 좀 도와드릴게요. 자, 우선 셀트리온이에요. 오늘 장 초반에 움직임이 좋지가 못했어요. 좀 밀리는 듯 했는데 밑골이 달리면서 좀 올라와 주고 있어요. 좀 많이 밀리는 듯 했어요. 2% 이상 하락하는 흐름에서 플러스로 다시 바뀌었습니다. 굉장히 이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네요. 추가 흐름이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이 좀 상당히 잡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은 어떤 시장이냐면요. 전체적으로 외국계 패시브 자금들이 상당히 조금 밀려 들어오는 모습이에요. 대만 쪽과 중국 쪽 비롯해서 국내 증시에 자금들이, 외국계 자금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옵니다. 중국과의 대만 흐름 자체가 약간 좀 불안하기도 하고, 물론 이제 어제 홍콩 증시를 비롯해서 중국 증시가 굉장히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으나 이게 통제에 대한 코로나 통제에 대한 부분이 해제를 한다 이런 얘기가 돌아가지고 급등했었는데 루머인 것으로 판명은 좀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시장이 요동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외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국내 증시가 좀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자금들이, 패시브 자금들이 시장에 조금 들어오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정책적으로 풀어준 95조 이상의 자금들 자체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래저래 긍정적인 시장은 유지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당분간의 흐름은 어찌됐던 대형주들 중심으로 해서 계속적인 공매도 잔고 수량 체크하셔야 되고 쇼 커버레이지 계속 유지가 될 거예요. 다만 오늘 시장은 모른다는 거죠.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파월이 계속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진 않았기 때문에 오늘 새벽에 어떤 일, 다가올 새벽에 어떤 얘기를 할지 모르겠으나 그에 따른 흐름이요. 그래도 바이오 쪽에서의 셀트리온은 패시브 자금들의 흐름에 영향을 좀 받고 있기 때문에 흐름이 괜찮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조정을 이용한 매수가 들어온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반등에 대한 흐름을 기대해 보시면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며칠 만에 또 AS를 해드리는 건데요. 삼성물산이에요. 차트를 잘 보시면 재밌는 조금 흐름이 예측이 좀 돼요. 제가 추천드렸던 포인트는 이렇게 올해 초부터 해서 하단 자리를 보고서
요날 이제 추천을 좀 드렸어요. 9월 15일경. 그러니까 차트 상황 보자면 거의 요 라인 터치하는 그 중단쯤 라인에 맞춰서 제가 추천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힘들었죠? 그리고 제가 계속 AS를 도와드렸습니다. 기억들 하실 겁니다. 계속 AS 도와드렸고 다시 회복합니다. 회복하면서 12만 원까지 우선은 빠르게 올라갈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12만 원 돌파하는 모습이 현재 나와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살짝 내려오긴 하지만 오늘 장중에 많이 올라갔기도 했었고요. 자, 그다음에 다음 구간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재밌는 모습이 좀 있어요. 뭐냐면 오늘은 조금은 약간은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차트 보시면요. 상승을 가파르게 한번 준 다음에 약간의 횡보세를 보이면서 위로 살짝 올라가는 듯한 모습이 보이죠? 차트에서 그렇죠? 한 칸, 한 칸, 한 칸, 한 칸. 느낌이 그렇게 보이시죠? 여기에서 보통 두 가지 스타일이 나오는데 한 번에 살짝의 조정이 나올 한 3, 4% 나왔다가 반등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바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게 우선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사우디 또 빈살만 또 왕자가 또 국내 또 방문한다는 또 얘기가 있기 때문에 방한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네옴시티 관련주들이 어제 움직임이 좀 있었고 오늘도 움직임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영향을 좀 받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내일 시장이 FOMC에서의 결정, 자이언트로 가는데 파월 의장의 발언만 조금만 좀 잘 나와준다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고점 라인은 어디를 생각하셔야 되냐면요. 고점이 계속적으로 만들어졌던 구간 자체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보이시는 바와 같이 여기서부터 해서요. 고점 라인이고요. 고점이 이렇게 연결이 좀 됩니다. 그렇죠? 거의 이 라인과 평행하게 가고 있어요. 그렇죠? 네, 이렇게 박스를 그리면서 움직이다가 요 라인 깨면은 매수하는 구간이고 매수하는 조건은 실적이 굉장히 좋은 회사일 경우에 매수 대응하면은 항상 그렇지만 거의 웬만하면 이 라인을 다시 올려 세웁니다. 근데 보통 깰 때 한 달 정도, 두 달 정도의 요 밑에서 헤매는 경우는 있습니다. 근데 그 자리가 보통은 굉장히 좋은 매수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면은 저 위에 라인 보이시죠? 그래서 한 13만 원까지도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갭을 메꾸는 게 사실 그렇게 어려운 구간은 아니에요. 충분하게 좀 메꿀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보통 대응하실 때 여기 라인 하단 여기 다시 올라갈 때 이 자리에서 매수 대응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좀 많아요. 뚫고 갈 때. 그래서 이렇게 가는 그림인데 한 10% 정도 조금 더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를 갖고 보유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꾸준하게 셀트리온이랑 AS 도와드렸고 결과가 굉장히 현재 좋은 상황입니다. 그렇죠? 네, 잘 가져가 보세요. 조금 더 볼게요. 자, 그다음은요. 올라오고 있는데 조금은 아쉬운 종목이에요. TYM입니다. 오늘 좀 밀리더라고요. 반등이 조금 나오는 찰나에 살짝 내려오고 있어요. 근데 이 며칠간 좀 급등이 나왔어요. 상당히 좀 가파른 좀 급등이 좀 나왔는데 여기서 조정 거치고 가는 그림을 한번 예측해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회사의 실적은요. 기억들 하실 거예요. 너무나도 좋습니다. 너무나 좋은 정도가 아니라 말도 안 되게 좋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게 좋아요. 여기 작년 전체 매출이고요. 이게 올해 반기 매출이에요. 자, 그다음에 여기가 작년 전체 영업이익이고요. 353억. 그 옆에 930억이 올해 반기예요. 근데 하반기 때 조금 더 좋은 매출과 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현재 1위 기업인 대동을 제치고 TYM이 영업이익률이 원체 좋기 때문에 실적 부분에 있어서 올라설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큽니다. 그래서 주가가 좀 9월 달, 10월 달 좀 안 좋은 모습 이제 회복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다시 한번 돌려 세우면서 갈 가능성 높다 판단하고 있고 지금은 이 구간 때문에 그래요. 어쩔 수 없어요. 이 구간의 힘겨루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구간, 그 전에 박스권에 매여 있었던 이 자리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갈팡질팡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약간의 시간은 걸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마 올라가지 않을까 판단해요. 그래서 급하게 대응하지 마시고 좀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LNF가 좀 빠집니다. 최근에 추천한 것 중에 LNF도 빠지고 두산도 오늘 많이 빠져요. 좀 볼게요. 자, 우선 LNF 볼 건데 오늘 5% 정도 빠지는데요. 재밌는 상황은요. 단기적 패턴 상황에서 봤을 때, 자, 단기 패턴 상황에서 추세 하단 자리로 만들어지는 라인이 이 구간이에요. 그쵸? 네. 이게 일봉, 주봉 뭐 상관없어요. 이 구간이에요. 보통 이 라인 자리에서 이 하단 자리 터치하는 자리마다 바닥이었었던 계속 기억이 있어요. 종목 흐름이. 여기 다시 이렇게 오늘 나왔거든요. 이게 21만 7천 원 정도 자리예요. 현 구간대에서 조정 흐름이 추가적으로 나온다면은 우선은 좀 조심해야 될 자리로도 판단되지만 매수해야 될 자리로 판단할 수도 있어요. 자, 에코프로 BM도 그렇고 에코프로도 그렇고 최근에 조금은 추이가 좋지는 않아요. 오늘도 그래요. 그런데 조정이 나올 때마다 하루 이틀 쉬었다가 다시 가는 경우들이 항상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추가 하락이 좀 나와준다면 뭐 하락이 좀 더 나와도 좋은 수익 중이기 때문에 좀 버티면서 기다려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만약에 나는 내일 어떻게 될지 좀 불안해라고 하신다면은 수익 실현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건 이제 여러분들 개인 취향에 맡기는 부분입니다. 지금도 수익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결정을 한번 내려보세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고민해 보시고 대응하시고 그냥 이 정도면 됐다 하시면은 정리하시고 아니면은 조금 더 연말까지 가져가시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좀 드립니다. 판단을 한번 맡겨볼게요. 자, 그다음에 이어서 필옵틱스인데 필옵틱스가 흐름이 좀 괜찮았어요. 이거는 이제 10월 18일 날 말씀을 좀 드리기도 했었고 주가가 좀 괜찮게 좀 갔었다가 다시 조정이 나왔어요. 자, 이거 다시 볼게요. 이것도 보시면요. 최근 흐름에서 보자면 다시 단계적인 이게 쌍바닥을 터치하면서 가는 모습이었고 일봉상으로 요 그림이 또 형성이 좀 됐어요. 그래서 이거 보면요. 이것도 일시적으로 다시 반등 포인트가 나오는 자리예요. 그렇죠? 네,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나왔고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네. 회사 실적은요. 너무나 잘 나올 거예요. 정말 잘 나올 거예요. 하반기. 내년도 정말 잘 나올 회사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해서 다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요. 현 구간 때는요.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보유하고 계신다면 흔들리지 마시고 가져가시는 걸 추천을 좀 드립니다. 금방 올라갑니다. 여기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추가 상승은 충분히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관심 가지시고요. 쌍바닥 터치한 이후에 바닥 잡고서 한 번,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이번 다다음 주죠. 실적 발표 지켜보시고 한번 기다려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산이에요. 오늘 좀 많이 빠져요. 수익 중이긴 한데 많이 빠져요. 어제 이제 12%대까지 상승하고 마감을 좀 했습니다. 고점 기준의 수익률이고요. 오늘 빠져가지고 수익률이 5% 정도 수준이실 것 같아요. 예. 대형주 사가지고 일주일도 안 돼서 5%면 정말 대박이긴 한데 이게 항상 그렇지만 종목을 매수한 다음에 바로 급등했다가 그 다음날 2% 이상이나 3% 정도 수준까지 밀리는 모습이 좀 보이면 보통 일반적으로 매도를 빨리 하시고 차익 실현을 하시는 게 낫긴 하거든요. 오늘 많이 밀리는 게 뭐 두산 에너빌리티도 상당히 좀 많이 밀려요. 그러니까 너무 일시적인 급등 상황에서 뭔가 조금 만들어졌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주가의 흐름이었어요. 에너빌리티도 그렇고 오늘 두산도 그렇고 원전 이슈를 통해서. 그래서 아마 원전 관련주들이 오늘 대체로 다 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나 오늘 아침에 딱 움직임 보시고서 눈치 빠르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네, 매도를 하셔서 차익 실현하시지 않으셨을까 판단을 좀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냥 수익 실현하시는 거를 추천을 좀 드리고요. 나는 그래도 두산그룹을 믿는다, 좀 더 길게 보겠다 하시면은 최소한 네, 이번 달, 다음 달까지 연말까지 보시는 게 좋아요. 아니면은 정리하시는 것도 방법이고. 우선은 이제 최고가 기준의 수익률이에요. 방송에서 나가는 수익률은. 그래서 현재가 기준으로는 수익률이 5% 정도 수준이에요.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고요. 뭐 나쁘진 않은 수익률이니까 한번 이것도 개인적인 선택에 맡겨볼게요. 그래서 우선은 저는 12월까지 보는데 뭐 이 정도 수익에 만족하신다면은 정리하시는 것도 방법이고 시장이 지금 원전 관련 이슈가 한번 쫙 불어올랐다가 확 꺼져버렸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조금은 차트를 보면서 한 번만 더 내용을 잡아드리자면 바닥 포인트부터 해서 이렇게 라인 잡힌 상황에서의 요 포인트를 노렸었잖아요. 이 자리 노리고 대응했고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추세적으로 보건대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게 이 정도 포인트는 나와요. 요 갭까지 해서 95,000원대 흐름 이상은 기대해 볼 수는 있거든요. 시간은 조금 더 걸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요 당시 급등한 이후에 내려왔다가 여기 보시면 내려왔다가 다시 쫙 급등이 나왔던 이 그림을 상상해 볼 수도 있어요. 근데 두산이 그러했어요. 모양새 자체도. 그래서 한번 기다려 보겠다 생각 드신다면은 요거 한번 기대해 보신다면 여기서 한번 기다려 보시는 것도 어떨까? 네, 이것도 개인적인 판단에 한번 제가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요. 네, 요거 마지막으로 한번 봐볼게요. 이렌텍 볼게요. 자, 오늘 어제 괜찮은 좀 상승이 살짝 나왔다가 어제 이제 2% 상승 나왔었고요. 오늘 조금 쉬어가는 모습인데 뭐 딱히 상관은 없습니다. 그냥 모아가는 구간이고 전체적으로 흐름이 쫙 내려와 있다가 차분하게 돌려 세우고 있어요. 그렇죠? 아주 천천히 돌려 세우고 있어요. 그리고 추세의 큰 그림으로 볼 때도 2020년 바닥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라인이 잡혀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보시는 바와 같이 라인이 이래요. 여기서 요렇게 이제 차분하게 올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조금만 여유를 갖고 보셔야 돼요. 급하게 보진 마시고 조금만 여유를 갖고 보시면은 요렇게 재미를 볼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오히려 좀 조정이 있다면은 매수 대응하시는 건 어떨까?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는 종목이다. 이 정도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좀 말씀드리고요. 파월 의장의 발언 자체가 아직은 좀 불안하기 때문에 조금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되는 좀 그런 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파월 의장이 어떤 얘기를 꺼내냐에 따라서 시장이 상당히 좀 요동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파월 의장이 조금 금리 인상의 속도를 줄이겠다고 얘기한다면, 조정하겠다고 얘기한다면 내일 시장이 정말 가파를 수도 있어요. 네, 정말 가파를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얘기를 또 한 번 거론한다면 굉장히 크게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하니까 조금은 시장을 오늘은 급하게 대응하지 마시고 내일 보시고 대응하시자고요. 그리고 내일 만약에 시장이 좋은 모습이 나온다 하면 시가로 종목을 담으시는 것도 꽤나 괜찮은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셨죠? 조금 이따가 토론 시간 때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자, 오늘 저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고요. 우리 이어서 이달의 위원님 만나보겠습니다.